최근 북한 관련 이슈를 살펴보는 통화라 한반도,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강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핵실험 이후에 또 7일 날은 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의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지난 이제 1월 달에 북한이 이제 4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이 설 연휴 첫날에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아주 그런 그 안보상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제 이 북한의 핵 개발이나 이 또 장거리 이 로켓 미사일 발사를 묵과할 수가 없다. 또 이제 우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는 단호한 의지하에 그 개성공단 이제 중단을 이제 선언을 한 것이죠. 네. 이 개성공단은 그 지난 2004년 원래 이제 취지는 우리 한반도 평화 또 남북 사이 어떤 민족 협력 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북한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핵 능력을 향상시켜 왔고 4번에 걸쳐가지고 핵실험을 해왔고 또 북한이 뭐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상 그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 기술이 갈수록 이제 더 향상되어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정말 이 핵 위기가 핵 위협이 바로 우리 이제 목전에 와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그 외화가 사실상 그 북한의 김정은 지도부에게 들어갔고 그것이 결국은 이 핵 개발로 쓰여진 뭐 그런 결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이 결국은 북한의 핵 능력 향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개성공단 중단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네. 정말 이번 연휴에 정말 나라가 시끄러웠는데요. 네. 정말 이것이 뭐 핵이냐 또 인공위성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어서 국내에 설전도 많습니다만은 김정은은 처음부터 경제도 잡고 또 핵도 개발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병진 그 정책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 김정은이 아예 그 자신이 이제 핵도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걸 가지고 아예 그냥 그 헌법에도 규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이거 뭐 핵을 개발하겠다는 거 가지고 헌법 전문에다 넣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런 그 목표 하에 이번에 이제 지난 1월 달에 핵실험을 한 것이고 이번에 또 이렇게 장거리 로켓을 또 발사하게 된 것이죠.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북한이 바로 그런 그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발전도 하면서 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북한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렇고 국제사회도 더 이상 이제 그 인내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 한계를 이제 넘어선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더구나 이제 이번에 그 발사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뭐 계속 또 발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이제 안 되겠다. 더구나 이제 이 북한 그 주민들이 사실은 이제 뭐 올해는 북한이 나름대로 경제를 좀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목표를 세워두고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핵실험하게 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북한 경제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고 결국은 이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를 김정은이 초래하게 된 것이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계속 개발하고 발사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의 대북 제재가 지금 정말 현실화되고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미일 3개 국가의 어떤 그 개별적인 대북 제재는 이미 시작됐죠. 우리 정부가 아주 개성공단 중단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이제 실시를 했고 미국도 아주 강한 미국에서 그 상하원에서 대북 제재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 돈, 달러를 막기 위한 금융 제재 이 내용이 아주 중심적이고 그밖에 이제 뭐 사이버 테러나 인권과 관련되어진 뭐 제재 부분들 또 하나 이제 북한이 그 광물 자원을 가지고 팔아서 얻는 수입 이 부분에 대한 제재 이런 부분까지 들어갔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바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상하원에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북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지금 이제 대북 제재에 들어갔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오는 걸 제한시키고 또 일본에서 북한으로 송금하는 액수를 대폭 아주 줄였습니다. 축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추가적인 이제 제재를 이제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개별 국가 한미일 3개 국가의 어떤 대북 제재다 그러면은 유엔 차원의 제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태까지 나온 그 세 차례 대북 제재보다는 훨씬 더 강화되어진 그리고 중국도 유엔 제재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곧 나오게 될 유엔 제재는 역대 어느 그 대북 제재안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내용을 담은 그 제재안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부분 정말 경제적인 제재가 이렇게 시행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개성공단 중단 사태로 인해서 우리 정말 입점 기업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설전이 더 많기도 하는데 또 북한에서도 근로자들 정말 생활에 직격탄을 받았을 것이고 정말 그들의 고통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통들 또 북한 주민들의 고통들 참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동안 이제 개성공단이 한 12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사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가까이는 이제 2년 전에 그 당시 이제 북한이 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가지고 한 133일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가동되어진 그런 선례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개성공단이 중단됨으로써 뭐 우리 그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피해가 우선 직접적으로 오게 됐고요. 네네. 또 하나 그 개성공단에 그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북한 내에서도 아주 근무 조건이 좋은 데 속한 사람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 내 그 다른 주민들도 상당히 부러워하는 직장이었는데 그랬군요. 이것이 이제 이번에 중단됐다. 근데 그 중단되어지는 원인이 우선 우리가 한국 정부의 중단 조치해가지고 중단됐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란 말입니다. 문제는 그쪽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때문에 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북한 주민들이 그 김정은에 대한 그 불만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우선 그동안 그 생활을 해오고 또 이제 어떤 정도 그 수입원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그 김정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이고 또 하나 그 북한 내에 이제 다른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또 많은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김정은이가 무슨 북한 주민들 생활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생활 향상시키는데 쓰지 않고 뭐 핵을 개발한다니 뭐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해가지고 장거리 로켓 개발에 돈을 쓴다더니 그러다가 결국은 개성공단까지 중단된 사태까지 왔기 때문에 길게 보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가 뭐 흔히 남남 갈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북한에서도 북북 갈등 또 그 김정은과 지도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이 표면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동북아 정세 또 한반도 이런 정세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특별히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주목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그 한미일이 아주 이번에 북한의 그런 그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 아주 그 군사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아주 결속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한미일 삼각공조가 확실히 굳건해졌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반면에 이제 뭐 이 북한이 그렇게 도발함으로써 이게 한반도에 신냉전이 이제 형성되었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는데 그런데 지금 반면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물론 뭐 비슷하게 또 이렇게 하지만은 그 서로 또 다른 입장이에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중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군사적인 협조를 말하고 있지만 그건 말뿐이고 실제 러시아가 지금 뭐 동북아에서 그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동북아가 냉전 구도가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한미일 삼각 공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가지고 중국이 상당히 그래서 뭐 우리의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중국이 자초한 것이죠. 그렇죠. 예, 지금 분명히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어떤 분명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애매모호한 행동을 보여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북한과의 관계도 지금 멀어져 갖고 또 우리와의 관계, 한중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까?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한중 관계도 지금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가지고 한미일 3국이 아주 그 강력한 그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국제 정치 외교로 보게 되면은 중국이 사실은 되게 어려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분명한 어떤 그 행동이나 선택을 해야지 계속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여주다가는 오히려 그 뭐 북한은 그렇다 치고 중국이 아마 계속 이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그렇군요. 우리들 포함해서 전 세계가 정말 중국이 개입해 주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교수님 보실 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은 중국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북 정책에 이렇게 개입을 하고 제재하고 또 전 세계가 고립을 시켰을 때 정말 어떤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정말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데 교수님 북한 전문가 입장에서 예. 해법에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정말 결연하게 냉정하게 이 어려워진 안보 상황을 직시를 하면서 우리 또 정부와 또 군과 서로 이렇게 일치 단계를 해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이 그래야지 국제사회, 세계도 우리 국민을 믿고 적극 지지해주지 않겠습니까? 네네. 국제사회에서 뭐 도와주기만을 기대하고 유엔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개성공단 중단도 바로 이제 우리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국제사회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이런 국면으로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일치 단계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